그 월급에 잠이 와? 예,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창구 이사님 그 닉네임이 쌤이요, 쌤. 말 그대로 선생님을 줄인 용어죠. 되게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예. 사부님이라고 하시죠, 사부님. 그렇죠. 예, 사부님. 저희 강의를 듣는 분들이 사부님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죄송해요. 쌤이 아니라 사부님입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기 쉬운 금리와 채권이란 주제로 바로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죠? 예, 지난 시간에 금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금리에 의해서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사실 결정이 되거든요. 네네. 이 모든 자산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에 또 아주 핵심적인 그런 자산이 채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제 채권을 좀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채권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먼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권이 뭐냐라는 질문을 좀 제가 받았을 때요. 채권을 어떻게 하면은 개념적으로 전달해 드릴까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이 커피. 예, 이 커피를 통해서 채권을 이해하게끔 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우리 그 양성리사 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 좋아하죠. 예. 네. 저도 커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많이 못 봤어요. 예. 네. 이 에스프레소가 뭐 쓰고 맛이 없기 때문에 또는 또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데 이 에스프레소 커피가 사실은 모든 커피를 만드는 기본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메리카노 하면은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섞는 거고요. 그렇죠. 카푸치노. 네. 에스프레소에 우유 거품을 더하고 계피가루를 첨가하면은 카푸치노가 되죠. 네. 카페 모카. 에스프레소에 스팀 밀크를 더하고 초코 시럽을 넣게 되면은 카페 모카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카페 라떼. 에스프레소에 스팀 밀크를 더한 게 카페 라떼. 그렇죠. 뭐 마키아또, 에스프레소, 콘파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커피들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핵심적인 기본은 에스프레소거든요. 에스프레소.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이 커피가 네. 그 자체로서도 즐기는 분들이 있기는 하는데 다른 커피를 만드는 아주 기본이 되는 게 이 에스프레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채권이란 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다른 자산과 협력할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 금융의 에스프레소가 바로 채권이다. 이런 말씀으로 채권의 개념을 전달해 드리는데요. 금융의 에스프레소 채권.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네. 흥미진진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채권 그 자체로서도 채권이 맛이 있어요. 네네. 에스프레소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채권 그 자체로서도 안정성과 유동성을 가지고 수익률은 좀 다소 떨어지지만 그 자체로서도 맛이 있는데 이 채권에 세금을 더하면은 절세 채권이 되고요. 이 채권에 주식을 더하면은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뭐 교환 사채 이런 채권이 되고요. 이 채권에 부동산을 더하면은 리츠라고 하는 상품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채권의 파생 상품인 콜 옵션, 풋 옵션 이런 상품들을 더하면은 콜 옵션부 채권, 풋 옵션부 채권 이런 채권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야, 진짜 에스프레소네요. 예, 이런 그 채권의 네. 구체적인 그런 이 종류는 네. 뒤에서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금융자산의 아주 기본이 되는 어머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채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렇죠. 제가 네. 이렇게 종종 이제 이 강의하면서 채권을 투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라는 질문을 강의를 듣는 분들께 던지게 되면은 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유, 채권은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반문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샘플이 아주 채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주택 채권 제1종이거든요. 그리고 뭐 혹시라도 이 강부터 들으신 분들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사부님 강의가 홈페이지를, 강의안을 띄워놓으시고 강의를 하시니까 되도록이시면 오디오 파일보다는 그 비디오 파일을 청취하시면 더 효율적인 청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채권의 샘플을 보여드리면은, 채권이 그렇게 생겼나요? 저는 전혀 채권 투자해본 적인 경험이 없는데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세요. 그러면은 자동차를 사거나 팔아본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럼요. 제가 뭐 차를 벌써 몇 대를 사고 팔고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또 주택을 사거나 팔아본 적도 있으신가요? 라고 그렇죠. 질문을 하면은 뭐 집을 사거나 팔아본 적이 없으신 젊은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우리가 3, 40대 이상 되면은 집을 사거나 팔아본 적이 한두 번씩 있으시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죠. 저가 아까 질문을 드렸을 때 채권 투자해 본 적이 있으시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채권 투자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나도 모르게 채권을 사고 팔 여러 번의 투자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동차를 살 때 따라붙는 서울 도시 철도 채권이 있고요. 네. 주택을 살 때 따라붙는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이런 채권을 우리가 이제 뭐 어려운 말로 이제 첨가소 채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차 살 때 뭐 바로 그 자동차 이 중개인 이 자동차 영업사원한테 뭐 바로 당신이 알아서 이 수수료만 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일본 말로 와리깡을 해서 네. 그래서 이 채권을 바로 이제 샀다가 팔아버려서 그래서 피부로 못 느꼈을 뿐이지. 네네. 나도 모르게 채권을 사고 팔면서 여러 번의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즉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돈 많은 사람들만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게 아주 멀리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렇죠.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죠. 나도 모르게 여러 번의 채권 투자를 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권을 너무나 몰라서 그냥 영업사원한테 맡겨서 자동차를 우리가 사고 팔 때 경우에 따라서는 한 일주일 정도, 뭐 경우에 따라서 한 2, 3일 정도의 시간만 우리가 좀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뭐 몇십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1, 200만 원의 수수료도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채권에 대해서 오늘 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권의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요. 채권. 네. 채권이란 도대체 뭐냐? 세 가지의 핵심적인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채권은 첫 번째, 일정한 금액의 약정된 이자가 있다. 그렇죠. 그 약정된 이자는요, 채권을 내가 산 시점,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을 했을 때 약정한 그 이자는 중간에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도 바뀌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의 가장 큰 본질 중에 하나는 약정된 이자가 있고 이 약정된 이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이제 채권의 가장 큰 본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채권은 반드시 만기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채권은 이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영구 채권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게 주식이거든요. 네. 주식은 파산해서 정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빌려줬던 그 돈을 회수할 수가 없는데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아주 길게는 뭐 한 30년이든 그렇죠. 반드시 만기가 있다. 네. 이게 또 채권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채권에는 반드시 돈을 꾼 채무자가 명기가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의 본질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린 거에 세 가지 그런 단어들. 네. 약정된 이자, 네. 만기일 채무자. 네. 이거에 의해서 채권의 가격이 오르내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약정된 이자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는 이자는 내가 채권을 투자함과 동시에 고정이 돼 있는데 시중의 금리는 경기가 좋으면은 올라가기도 하고 경기가 나쁘면은 금리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상대적인 그런 변수인 금리가 오르내림으로 해서 채권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일. 이 만기가 6개월짜리냐, 1년짜리냐, 네. 아니면은 뭐 10년짜리냐에 따라서 이 채권 수익률, 이 채권의 가격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똑같은 10년짜리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잔존 만기가 얼마가 남았느냐에 따라서 이 채권의 가격이 또 변동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기간, 이 만기일이라고 하는 게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돈을 꾼 채무자가 명기가 돼 있는데 이 채무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채무자의 신용 등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이 채무자의 신용 등급도 고정된 게 아니에요. 네. 이 채무자의 신용 등급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을 변동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변수들을 각각 이 채권의 변동 요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채권의 채무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채권의 가격이 변동이 되게 되는데 채권은 그러면은 채무자 누가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안전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국채. 네. 이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자산이라고 일명 표현하기도 해요. 국가가 망하게 되면은 뭐 다른 거는 존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국채를 제일 안전한 안전자산으로 이야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지방채,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 그리고 특수채, 특수한 기관, 뭐 예를 들면은 뭐 철도청, 네. 또는 뭐 한국전력공사 이런 특수한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들을 우리가 특수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신용도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금융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발행한 그런 채권을 우리가 회사채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이 채무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채권의 가격이 오르내리게 되는데 이 채무자가 돈을 만기가 됐을 때 갚을 능력 이게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신용 등급의 변동을 우리가 채권을 투자할 때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채권의 투자의 본질이 안정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채권 투자에 유념해야 되는 거는 이 채무자의 이 채무 상환 능력,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채권을 또 투자를 할 때 약정된 이자를 지급받는 그런 이 채권 이자의 지급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렇죠. 채권 이자를 지급받는 그런 방법은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할인채, 복리채, 이표채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요 3가지를 각각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할인채. 할인채. 예, 가장 대표적인 할인채가 우리가 이제 통한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우리 그 양성민 이사 네. 이
우리가 이제 주식의 보통 액면가액은 5천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네. 이 액면가액 5천원을 뭐 액면을 분할하기도 하고 병합하기도 하지만 아주 기본이 되는 거는 5천원이고요. 네. 채권의 액면가액은 얼마일까요? 10,000원이요. 예, 채권의 액면가액은 10,000원이죠. 네. 아주 긴장해서 방금 무슨 질문할까? 예. 네, 답변해야 되는데. 예. 네. 이 채권의 액면가액이 10,000원인데 이 할인채라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5년 후에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7,500원에 사세요. 이게 이제 할인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자를 할인한 금액으로 지금 7,500원에 사서 만기가 되면은 2,500원을 이자를 더해서 10,000원을 받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할인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이자를 그러니까 만기에 주는 게 아니라 받을 이자만큼을 미리 깎아준다 이런 개념인 그렇죠. 거죠. 예, 네. 싸게 사서 만기에 이자만큼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복리채. 이 복리채의 대표적인 그런 채권이 국민주택 1종, 아까 샘플로 보여드렸던 채권이 가장 대표적인 복리채거든요. 네. 이 복리채는 지금 10,000원에 사시면은 5년 후에 12,500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채권이 복리채예요. 그런데 이런 할인채나 복리채의 아주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요. 네. 중간에 이자가 발생이 되지 않고요. 만기에 이자가 한꺼번에 다 발생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중간중간에 돈이 필요할 때 이자를 받지도 못하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을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 그런 세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네. 채권을 투자를 한 게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채권을 투자를 했는데 5년 후에 1억 2,500만 원, 2,500만 원의 이자가 붙여서 1억 2,500만 원을 5년 후에 한꺼번에 받아버리면은 사실 1년에 500만 원씩밖에 이자가 발생된 게 아닌데 그렇죠. 한꺼번에 5년에 2,500만 원, 5년 후에 2,500만 원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그러면은 이 채권을 투자하는 투자가들이 자꾸 이의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자를 중간중간에 지급하는 그런 채권이 필요하겠구나. 네. 그래서 나온 채권이 이표채라고 하는 채권이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용어를 쓰다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썼던 그런 용어를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해방된 지도 지금 뭐 한 70여 년이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생활에는 아직도 아주 그 많은 그런 그 일제의 잔재들이 남아있는데 네, 네. 금융에서도 그런 일제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맞습니다. 이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그 이표채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썼던 그런 용어를 우리가 이제 그대로 다 쓰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그런 문제인데요. 이표채라고 하는 게 한자로 뒤 이자 이 표딱지 할 때 그 표, 채권할 때 채. 그래서 뒤에 표딱지가 붙어 있는 채권이다. 네. 이게 이제 이표채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 네. 예전에 그 뭐 일제 시대 때 이게 채권을 발행을 할 때 그 일반적인 할인채나 복리채하고는 달리 이표채 그 채권 그 뒤에 표딱지가 붙어 있는 채권인데요. 어떤 표딱지가 붙어 있느냐?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이 표딱지를 띄어서 채권을 발행했던 사람들한테 제시를 하게 되면은 네. 이자를 주던 그런 채권이 바로 이표채였어요. 그래서 뒤에 표딱지, 포스트잇 같은 그런 표딱지가 붙어 있는 채권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표채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어려운 그런 말이죠. 요즘은 그래서 이거를 영어를 우리가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쿠폰을 주는 개념이거든요. 쿠폰을 주는 개념이라서 영어로 쓸 때는 우리가 이제 쿠폰 본드다. 그래서 네. 이표채를 우리가 이제 쿠폰 본드, 뭐 쿠폰 이렇게 그런 용어를 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표채는 이자를 지급하는 주기가 회사채냐 아니면은 국채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회사에서 발행한 그런 회사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지급 주기가 보통
분기당 지급을 합니다. 음흠. 즉 3개월 단위로 이자 지급을 하고요. 그렇죠.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들 그런 국채의 이자 지급 주기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국채 중에서 물가 채권 뒤에서 이제 채권 종류를 좀 말씀드릴 때 그런 채권을 좀 소개를 좀 드릴 텐데 물가 채권 같은 경우에 이자 지급 주기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채냐 회사채냐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이자 지급 주기가 좀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채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생활비를 요 채권을 투자해 놓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아서 생활비를 쓸 수도 있고 또 한 번에 몇 년 후에 이자가 확 발생이 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발생이 되는 그런 이 위험을 좀 분산시킬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이런 이자의 지급 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할인채, 복리채, 이표채로 이렇게 채권을 좀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 채권을 투자할 때 채권을 투자하는 매력이 도대체 뭐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채권의 투자의 가장 큰 이 투자 매력은 안정성과 유동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럼 우리가 채권을 투자를 할 때 이 채권의 매력을 한번 살펴보면요. 채권을 투자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발행자의 높은 신용도다. 그게 이제 아까 5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때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이런 채권들이요. 특히 이제 뭐 회사채의 일부 채권들을 빼놓고는 상당히 발행자의 신용도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이 채권의 가장 큰 매력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채권은 유동성이 상당히 이제 크다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채권을 투자할 때 유동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채권은 우리가 채권 투자할 때 상당히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주식하고는 달리 채권은 오늘 팔면은 오늘 바로 돈이 들어와요.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틀 후에 돈이 들어오고 네. 펀드로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짧게는 한 3일에서 길게는 좀 종류가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지만 뭐 보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하면은 바로 현금이 바로 이제 들어오기 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채권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채권은 은행의 예금보다도 상당히 높은 그런 수익을 얻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은행의 예금보다 채권은 약간이라도 수익성이 더 높거든요. 그거는 이자 수익에다가 또 한편으로 자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 수익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다가 네.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는 뭐 이따가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요. 네.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데 언제 금리가 하락을 하느냐? 뭐 경기가 나쁠 때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돼요. 네.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자본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 자본 수익은 지금 현재 주식도 자본 수익은 비과세듯이 네. 채권에서도 자본 수익은 비과세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채권을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상당히 높은 수익성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채권을 통해서 종종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아주 뭐 금융에 쇼크가 왔을 때 금리가 아주 높아졌을 때 그럴 때 채권을 샀다가 금리가 하락했을 때 수익을 얻는 그런 기회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그 주식과 연계된 그런 채권들로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전환 사채 네. 또는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네. 또는 뭐 교환 사채 네. 이런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자를 받는 채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은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큰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채권도 종류를 하게 있게 되죠. 그래서 채권에 그런 추가적인 수익성이 존재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채권의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또 분산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 그 자체로서도 아주 맛이 있지만 네. 에스프레소처럼 그 채권에다가 세금을 섞어주기도 하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을 섞어주기도 하고 또 그 채권에다가 부동산을 섞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상품과 섞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분산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위험은 낮추면서 수익은 좀 더 높이는 그런 효과를 크게 되죠. 그래서 이 채권을 네. 투자를 할 때 저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개별 주식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경제신문 읽는 그런 방법을 할 때 직접 투자를 내가 벌어들이는 한 달치 소득 범위 내에서만 네네. 직접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간접 투자로 펀드 투자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채권은 저는 안정성과 유동성이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또 하나 수익을 좀 얻기 위해서는 전환사채나 교환사채 이런 채권을 가지고 채권은 직접 투자하자. 그래서 채권은 펀드로 간접 투자하기보다는 채권을 찾아서 직접 투자하는 것을 권유드리는데요. 네. 그 권유드리는 핵심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이 채권은 은행의 예금이라든지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좀 묶이게 되는 게요. 예금 같은 경우에는 1년 만기로 묶여놨는데 내가 10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네네. 그러면은 2달 남았는데 이 적금을 깨게 되면은 이자 거의 못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유동성에 좀 제약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채권형 펀드도 이게 펀드이기 때문에 보통 뭐 3개월 내외 정도의 환매 제약이 있게 되거든요. 네네. 이 환매 제약을 이 펀드로 이렇게 투자했을 때는 이제 제약이 있는데 이게 채권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런 제약이 유동성의 제약이 없게 되거든요. 네. 바로 매도하게 되면은 바로 그날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유동성의 관점에서도 이 채권이 다른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예금과 채권형 펀드보다도 유리하기 때문에 채권은 좀 직접 투자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고객들한테 좀 권유드리고 네. 그리고 이 채권 투자의 분산 효과 네. 이거는 우리가 뭐 이제 좀 이제 어려운 이야기로 이제 효율적 투자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섞어줄 때 이 효율적 투자선에서 주식 또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런 위험자산을 우리가 편입을 했을 때 예금으로 섞어주는 것보다는 채권으로 섞어주는 게 동일한 위험에서는 기대 수익을 좀 더 높이고 동일한 기대 수익에서는 위험을 조금 더 낮춘다. 이런 분산 효과를 채권을 투자할 때 아주 큰 그런 매력 중에 하나로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채권은 뭐 아주 큰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 채권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장미가 아름다운 거는 장미에 숨겨져 있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어떤 시인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채권 투자에도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채권 투자의 가시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첫 번째 신용위험. 네. 신용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투자했던 채권 그 돈을 꾼 그 채무자가 부도가 나거나 네. 또는 신용 등급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원금을 다 받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푼도 받지 못할 그런 위험을 우리는 신용 위험이라고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채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 자산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충실하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채권의 본질은 안정성이다. 그런 관점에서 채권을 투자할 때
이 신용 위험을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좀 중시 여겨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의 채권 투자의 위험은 금리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 금리 위험은 이 미국이 머지않아 뭐 금년도 뭐 6, 7월 달 올릴 것이다. 뭐 아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땡겨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다. 지금 이게 유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뭐 9월 내지 뭐 10월경이 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 네. 머지않아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채권의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네. 반면에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금리의 상승 국면에서는 우리가 채권을 중간에 매매할 때 손실을 볼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채권 투자에서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는 그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투자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리 위험도 채권을 투자할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두는 그런 위험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유동성 위험. 대표적으로 이 유동성 위험이 얼마 전에 뭐 작년이죠. 이 동양의 네. 회사채가 부도가 났을 때 동양의 회사채가 부도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뭐 정보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서 그 회사채를 팔려고 시장에 내놨는데 물량이 워낙 이 수요 공급에 취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사질 않아요. 네. 그래서 뻔히 부도가 나는 거를 보면서도 팔지 못하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면서는 반드시 물량이 충분하게 많이 있는 저는 국채 또는 뭐 최소한 AA 급 이상으로 물량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런 채권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채권의 본질인 안정성과 유동성에 충실하는 거다. 그래서 이 채권의 이 위험을 꼭 인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채권의 위험의 동향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네. 채권을 투자하거나 채권을 투자를 했을 때는 이 신용 평가에 대해서 꼭 우리가 이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평가 회사에서 신용 등급을 받아야 돼요. 네. 신용 등급 우리나라에서 신용 평가를 해주는 회사는 지금 현재 3개 회사가 있는데 한국 신용평가, 뭐 한국 기업평가, 한국 신용정보 이런 네. 회사가 있고요. 해외에는 뭐 수천 개가 넘는 그런 신용평가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빅3라고 하는 S&P, 무디스, 피치 요 세 개의 이 신용평가 회사가 사실은 뭐 유태인 자본가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신용평가 회사인데 이 세 개의 회사가 신용평가의 마켓시어의 뭐 85%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뭐 이 친구들이 이제 주물럭주물럭해서 올렸다 내려놨다 뭐 그러기는 하죠. 네. 어쨌든 이 S&P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하면은 밑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써놓은 게 신용평가 등급이 S&P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투자 적격 등급이 10가지의 등급이 있어요. 네. 그 10가지의 등급이 트리플 A부터 해서 더블 A, 싱글 A, 트리플 B. 네. 똑같은 트리플 B라고 하더라도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투자 적격 등급이 10개 등급이 있고요. 그리고 더블 B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그리고 싱글 B 이거를 우리가 투기 등급이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C 등급으로 넘어가면은 준 부도 등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신용 등급이 어떻게 오르내리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채권을 투자하면은 꼭 이제 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이 지금 현재 더블 A 마이너스인데요. 더블 A 마이너스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국가의 개발도상국이냐 선진국이냐 뭐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때 그 나라의 국채의 신용 등급이 더블 A급 이상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가지고 뭐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삼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더블 A급 마이너스의 등급에 있는데 지난 12월 달에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요 더블 A급에서 싱글 A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밑에
등급으로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지금 쭉 이제 살펴본 게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채권의 그런 이 장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그리고 투자의 위험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살펴봤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 채권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거가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오르내리는가라고 네. 하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우리 사부님은 정말 사부님인 것 같아요. 이 내공이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이 30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얘기를 하시는 이 내공도 장난 아니야. 야, 어떻게 그렇게 이게 쉴 새 없이 그렇게 말씀을 이어 나가시는지, 꼰대나 뭉치리는 머리가 나빠서 잘 못하는데, 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셔. 마치, 진짜 개인 가입하듯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예전에 이런 강의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세미나에 참석하시든지, 않으시면 돈을 내고, 가정을 들여야지만 들을 수 있는 강의인데, 진짜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편하게 이어폰 꽂으시면서 강의안을 내 손에 놔두고 강의 듣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채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기타 좀 추가적인 질문사항이라든지 궁금한 데 있으시다면, 저희 moneystory.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여러모로 좀 많이 도움이 되시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 이사부님한테 격려의 말씀이라도 한 개 해주시면, 우리 강해주신 이사부님이 무일푼으로 해주시는데, 크게 좀 힘을 잃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